자, 이제 18페이지입니다. 기타 절차. 이것도 한 문제 꼭 드는 상이죠. 감리 때문에 꼭 시험에 나옵니다. 거기도 중요한 상 많아요. 두 문제까지 나온 적도 있는 파트가 바로 요 기타 절차 편입니다. 자, 주택단지 건설공사 감리편 참 중요하고 매년 지금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는요, 사업주체인 건축주가 아니고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정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1번 보시면 사업계획 승인권자는요, 사업계획 승인하거나 또 시군구청에서 그 리모델링 허가를 딱 하게 되면요, 감리자 지정한다 해서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2번 보시 위에도 불구하고 국지토지가 사업의 시행자이거나 또 시행자일 때는요, 이 감리자 지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자체적으로 입찰에 붙여서 감리자 정한다라는 말이고요. 또 도시형 생활주택은요, 건축법에 따라서 감리자 정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질문 또 맞습니다. 보시고요. 자, 3번 보시면 300세대 이상 규모 큰 단지일 때 요 감리자는요, 건설기술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요, 건축사 사무소 300세대 이상 큰 단지는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들만 될 수가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건축사무소 개설신고는 안 됩니다. 300세대 미만일 때가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건축사 사무소 개설 신고한자가 될 수 있지만 300세대 이상은요, 그 사무소 개설 신고한 조그만 해서는 안 되고 큰 엔지니어링 사업자만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3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자, 또 시공회사를 감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공회사의 그 계열사를 감리자 층에서는 또 안 되겠습니다. 해서 맞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인근에 2개 단지가 있다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이 잘 준비해서 입찰 참가하면 2개 공동 감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인접한 2단지의 공동 감리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단 감리회사가 감리원을 배치할 때는 상주 배치시키는데 배치할 때는 중복 배치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은 공동 감리는 되어도 중복 배치는 안 됩니다. 자, 2번 봅니다. 감리자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묻습니다. 감리자로 지정을 받아서 감리원을 배치할 때 보시면 인근에 중복 배치가 중복 감리한다 할지라도 이중 배치, 중복 배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1번 질문 맞습니다. 2번 보시면 감리자가 뭔가 잘못해, 한 번이라도 묵인했다, 또 3번 이상 잘못된 통지했다, 또 감리는 한 달 이상 상주시키지 아니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스스로 감리원을 포기했다 등일 때 보시면요, 이제 감리자 교체하고 1년간 업무를 제한할 수 있죠. 그래서 2번 질문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3번 상이죠. 주택 감리하고 있는데 위반상이 딱 확인 딱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체 없이 시공자와 사업자한테 통지하고 7일 안에 사업계획 승인권자한테 보고를 딱 해놓아야 됩니다. 해서 맞는 말이죠. 자, 이 통지받으면 즉시 공사를 중지한 상태에서 감리 확인받고 계속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자, 또 이의가 있다 할지라도 공사 중지한 상태에서 사업계획 승인권자한테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의 신청이 있으면 신청 30일 아니죠. 10일 안에 처리 결과 회신해 준다.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5번 질문 또 5번 질문이 X가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또 3번도 기출 문제죠. 감리자 업무 범위다. 보통 업무 범위다 물으면요, 대부분 다 전부 다가 포함된다가 거의 지금까지는 100%가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십시오. 자, 우리 감리자의 업무는요, 시공자가 설계 토소대로 시공하는 일을 감독한다 해서 1번 기억점 맞습니다. 또 건축 자재가 진짜로 이 설계 도서에 나와 있는 대로 쓰는지 이것도 확인을 다 해야 됩니다. 불량품인지 또 빼먹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공사 지연될 때 대책 확인도 합니다. 맞습니다. 시공 도면 등 검토합니다. 다 맞네요. 다 감리자 업무에 포함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4번 문제입니다. 공사 감리비에 대한 설명이죠. 감리비 지급은요, 직접 안 주죠. 이 사업주체가 그 승인권자한테 그 단계별로 예치를 딱 하면 이제 승인권자가 확인해서 감리 지급해준다라는 절차를 거치죠. 그래서 감리비 지급할 때 보시면 저번 시험에 나왔던 상이죠. 사업자는 감리비 지급할 때 지급 예정인 14일 전까지 승인권자한테 예치한다. 맞습니다. 그러면요, 감리자들은 이 돈 받고 싶으면 지급 예정인 7일 전까지 요청해 준다. 맞습니다. 둘 다 저번 시험 나왔던 것이 이 두 개 지문을 주관식으로 나와서 14일, 7일 쓰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또 신청한 데서 막 안 주죠. 감리 수행 상황을 확인한 다음에 지급을 당연히 해주겠죠. 3번도 맞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부실공사의 주택건설공사 부실 방지, 품질 확인 등을 위해서 감리자를 대상으로 각종 어떤 실태 점검을 사업자가 하면 큰일 나겠죠. 사업자가 당연히 못합니다. 누가 합니까?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4번 질문. 사업주체가 감리자를 실태 조사하면 좋게 볼 리가 없겠죠.
참 문제가 커집니다. 당연히 안 되는 말입니다. 자, 또 사학격 승인권자는 실태 증거 결과 감리 의무 소홀히 확인되었다. 교체하거나 명령을 할 수 있다.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4번 질문 X네요. 자, 사전 방문편도 보시면 좀 추가된 사항이 있죠. 추가된 사항, 개정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밴드에 보시면 거의 3월달에 개정사항을 올려놨으니까 그 부분 가미해서 또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업자는 사용검사 받기 전에 입주 예정자들이 주택을 방문해서 공사 상태 점검할 수 있게 해야 된다 해서 맞는 말이죠. 1개월 전까지 사전 방문 계획을 통지를 해야 된다가 또 신설 추가된 사항이죠. 1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됩니다. 가보니까 문제가 있다 판단되어지면 적절한 보수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번도 맞습니다. 자, 요청을 받으면 이제 중대한 하자일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 그래서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이 조치계획대로 천천히 공사를 완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조치 요청을 받았는데 하자가 중대한 하자가 아닌 기타 그 밖의 하자입니다. 중대한 하자들은요, 사용검사 받기 전까지 다 받는 것이고, 중대한 하자가 아닐 때에는 보시면 오른편에 해설 잘 보세요. 기타 하자일 때는 전혀 부분들은 인도하기 전까지고 공용 부분은 사용검사 받기 전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경미한 하자는 이제 입주하기 전까지만 해주면 된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었죠. 그래서 이 내용이 4번 질문이 X가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조치계획 수립을 했으면 방문기간 종료 7일 안에 조치기획을 검사권자한테 제출한다 해서 5번 질문부터 맞다 이렇게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원래 사용검사 받기 전까지 또는요, 인도하기 전까지 완료를 해야 되지만 또 뭔가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면요, 계획을 세워서 좀 더 연장할 수가 있죠.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한 하자일 때는 보시면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완료하는 것이 원칙인데, 입주 예정자 3분의 2가 동의를 할 때입니다. 동의할 때는요, 어떻습니까? 90일, 공용 부분들은 90일 이내에 조치 완료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중대한 하자일 때. 또 기타 경미한 하자일 때는 보시면 역시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필요할 것인데, 이때는 보시면요, 180일까지 완료가 될 수 있어요. 180일. 그래서 중대한 하자는 3분의 2가 동의하면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경미한 하자는 3분의 2 동의 받는다 할지라도 180일까지 완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기본적인 사항들은 전혀 부분들은요, 인도하기 전까지고, 공용 부분은 사용검사 받기 전까지인데, 위에 이 동의받으면 이렇게 연장 90일, 180일, 중대한 것은 190일, 그 밖에 아니라 18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문장 통째로 이것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7번입니다. 사전 방문합니다. 사전 방문에 나타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합니다. 사용검사 입주 예정자가 사전 방문한 결과 하자 보수 등 요청한 사항이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사용검사권자인 시군구청한테 결정해달라 이렇게 확인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또 이 하자 여부를 판정할 때 사용검사권자 하기 힘들면 품질적 특검들한테 자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때 요 요청 사용검사권자는 하자임을 확인해 해달라고 사업자한테 통 요청을 딱 받으면요, 7일 아닙니다. 7일 맞습니다. 7일 안에 입주 예정자가 아니고 지금 요청을 한 사업 주체한테 그 사항을 통보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3번 질문 X네요. 여러분 혹시나 사전 방문편에서는 7일이 나옵니다. 그런데 밑에 품질 점검에서는 5일 나와요. 헷갈리면 사전 방문은 7일, 밑에는 5일 이렇게 또 구분해서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7일은 맞습니다. 근데 요건 사전 방문에서 이의 있다고 통보한 사업 주체가 검사해달라고 확인 요청했으니까 사업 주체한테 이것을 통보해준다 하지 입주 예정자가 아닙니다. 3번 질문 X입니다. 또 이 조치를 다 완료했으면 완료 결과에 대해서 검사권한테 제출합니다. 맞습니다. 자, 시도지사에서 품질 점검단을 설치해서 운영하죠. 5번 질문도 맞습니다. 보시고요. 8번 질문 이제 품질 점검단 나옵니다. 자, 품질 점검단은 보시면요, 시도지사가 설치 운영합니다. 하고 이 사전 방문을 실시하기 위해 사전 방문을 보시면 각종 품질 점검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품질 점검단은요, 품질 조사를 할 수 있다가 원칙이야. 하지만 300세대 이상 되는 주택단지일 때는 품질 점검을 해서 결과 제출을 하여야 한다. 의무를 부여하죠. 해서 중요한 사항 규모 300세대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자, 또 밑에 2번 보시면 품질 점검단의 제출 결과에 대해서 이 의견이 있다라고 할 때에 보시면 5일 안에 검사권자한테 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품질 점검단 편은 5일 나옵니다. 사전 방문은 7일 나와요.
자, 그럼 이 그게 제출받은 사용검사권자인 시군구청장은 5일 안에 각종 어떤 이 점검 결과 제출 의견을 검토한 결과 하자라고 판단 딱 되어지면 5일 안에 보수동 보강을 명령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자, 5번 보시면요. 사용검사권자는 이 검사 결과를 제출받으면요. 제출받은 날이 아닙니다. 보관하죠. 항상 보관 뜨면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 이상 보관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검사일로부터입니다. 그래서 5번 질문이 X가 된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용검사부터 해서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